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영연구소의 경영이사를 맡고 있는 CRS 그룹 코리아의 임항식 대표입니다. 영광스럽게 중국 경영연구소의 회원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저희 CRS 그룹 코리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는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글로벌 컨설팅 기관이고요. CRS 그룹 코리아는 본사가 70%, 한국 자본이 30%가 설립되어 있는 합자 기업입니다. 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컨설팅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서 케미칼 관련되어 있는 업무가 70%, 나머지 30%가 제품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체 인원은 중국 쪽에는 약 350명의 전문 컨설턴트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21명의 컨설턴트들이 업무에 진행을 하고 있는,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국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이슈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얘기됐던 그런 중국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접할 수 있을 만한 정보의 제한성, 공간의 제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주요 이슈들, 그리고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에 앞서서 어떤 상황적인 얘기보다는 감정적인, 심정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좀 안타까운 부분은 중국 관련돼서 어떤 법령이라든지 어떤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할 때 항상 머릿속에 남는 것들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그런 글귀를 항상 머리에 되뇌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규제나 어떤 정책들이 행간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의 표출되어 있는 것만 이해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나온 오류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면 사회 때 우리가 늘상 겪어왔던 그들의 뉘앙스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배제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로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들을 아쉬움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보의 개방성이 제한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정보의 개방성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진입장벽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제나 관리의 포인트들이 그들만의 리그로 변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시장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명문화돼서 나오는 것이 어떤 관리법이고 규제법이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동향, 방향성, 그리고 대응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의 어떤 규제 혹은 인허가에 따르는 정책의 방향성은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서플라이 체인의 어떤 유동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 노력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명문화되고 그런 것들이 실시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원료 베이스,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어떤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 베이스의 규제는 완화 쪽으로, 또 제품이 만들어진 이후에 중국식으로 말하면 인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고 있는 제품의 규제와 관련돼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중국의 정책의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새로 바뀐 화장품 관리감독 조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원료에 대해서는 좀 풀어주고 제품에 대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료는 위해성이 좀 낮은 것들은 그냥 신고로 진행이 가능하고, 좀 높은 것들은 예전과 똑같이 등록 제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화학물질과 관련되어 있는 등록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서플라이 체인에서의 원료 베이스는 완화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가고 있고,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규제와 관련돼서는 점점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엔드 유저까지 가는 리테일러들에 대한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 차치하고 제품과 리소스 부분에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2021년 기점으로 시행되는 여러 가지 법들이 하위 법령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화장품법도 그렇고 기타 나머지의 어떤 법령들도 각각 디테일한 큰 그림은 그려놓고 2021년 1월 1일 날 시행되는 법들이 상당히 많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실제적으로 보복적인 소비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시점에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하위 법령에 대한 대처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 단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도움, 어떤 정보의 전달 이런 사항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화장품이 됐던 공산품이 됐던 화학물질이 됐던 기타 나머지 그것을 그 주변에 싸고 있는 기타 관련 법령이 됐던 우리가 법령의 최일선에서 그것들 접하고 있는 컨설팅 기관과 또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기관 또 유통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3자가 다 법령의 방향성과 제한 요소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해서 그 리스크 해칭하는 것들이 앞으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테일한 각각의 법령에 따른 그 정보들은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중국의 어떤 그 규제의 방향성, 법령의 방향성, 또 그들이 지향하고 있는 중국 산업의 보호, 중국 산업의 발전, 거기에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진입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각각의 법령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